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뉴스를 읽어드리는 삼전뉴스의 우필입니다. 어제는 모처럼 삼성전자가 2%가량 상승했는데요. 그런데 개인들이랑 기관, 외국인들이 보인 매매 패턴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그걸 중심으로 뉴스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8일 제가 말씀드릴 뉴스는요. 개인 삼성전자 팔고 기관과 외국인 매수.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평택 공장부터 간다.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제 개인은 삼성전자를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수했습니다. 근데 좀 규모가 컸어요. 개인 투자자는 2,32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2,202억 원, 외국인은 103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모처럼 주가가 올랐어요. 주가가 8거래일 만에 6만 7천 원대까지 올라서자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대거 팔아치웠습니다. 2,320억 원이면 많이 판 거죠. 그리고 장 종가는 전날보다 1.96%, 1,300원 오른 6만 7천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8거래일 만에 6만 7천 원대를 회복하자 개인들이 크게 순매도세를 보인 겁니다. 그런데 기관과 외국인은 어땠을까요? 기관과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순매수했어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개별 종목을 이렇게 삼성전자 이렇게 검색하고 날짜를 지정하고 조회를 누르면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제 5월 17일이죠. 5월 17일 기관은 얼마를 샀나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2,202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103억 원 정도를 매수했고요. 그런데 개인들은 어떻게 했죠? 개인들은 2,320억 원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좀 다른 매매 패턴을, 거래 실적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어제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최근 5일의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5월 11일에는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도 순매도를 했죠. 그런데 개인은 순매수를 했네요. 5월 12일에도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했네요. 근데 그때도 개인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 날 드디어 기관이 순매수를 했는데 개인은 엄청 매도를 하네요. 외국인도 이날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기관이 또 순매도를 했는데 개인은 순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은 순매수를 하고 개인은 순매도를 한 거죠. 근데 기관과 외국인의 그 투자 실적을 똑같이 따라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은 분명 개인들보다 고급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이런 거래 실적을 좀 분석하면서 그 거래 실적에 크게 벗어나지 않게 거래를 하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 패턴을 보면 어떤 날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평균가로 주식을 매매했구나 이런 거를 좀 추측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가를 미리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언제쯤 매도를 하겠다라는 것을 예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뉴스로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뉴스로 보니까 야 이거 뉴스가 안 나오면 어떻게 알아? 내가 투자하는 종목은 뭐 순매도인지 순매수인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장 정확한 정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거래소 정보데이터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다 개별 종목의 투자자별 거래 실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소개하는 부분에 이 도메인도 남겨놓을 테니까 꼭 한 번씩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 한국 오자마자 삼성부터 간다입니다.
실제적으로 5월 20일에서 22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먼저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해요. 첫 번째 방문 일정이다. 좀 의미가 있죠. 이렇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 방문을 결정한 것은 최근에 미국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 세계 공급망 재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특별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하면 지금 미국과 대적할 만한 곳은 중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파운드리 공장이 밀집해 있는 곳이 대만이랑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가까이 있죠? 중국에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미국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본격적으로 반도체 공급처를 다변화해서 가격과 생산량 등에 대한 협상에서 우위를 갖겠다라고 했고요. 미국 내에 반도체 공장을 계속 투자하라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해 상반기 중에 텍사스에 20조 규모의 파운드리 2공장 착공에 들어갑니다. 20조 규모면 올해 삼성전자가 국내에 투자하는 금액의 3배 정도나 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꼭 삼성전자에만 해당하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TSMC도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공장을 6개를 짓기로 했어요. 분명히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이고 TSMC는 대만 기업인데 공장을 다 미국 내에 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 공급처도 다변화하고 가격 협상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생산기지가 미국 내에 있으니까 당연히 미국부터 반도체를 공급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유독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미국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나 미국의 인텔 이런 회사에도 반도체를 생산하라고 독려하고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그런 게 얼마 전에 좀 된 뉴스긴 하지만 5월 14일 뉴스예요. 미국 일본 반도체 동맹으로 재기 노린다. 다시 반도체 강국될까. 원래 반도체 하면 미국과 일본이었죠. 그런데 한국이랑 대만이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은 시장 점유율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반도체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반도체 재투자를 하고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많은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관련 법률도 좀 통과된 게 있고요. 그래서 일본은 미국이랑 손을 잡으려고 해요. 미국이랑 손을 잡고 다시 한번 한국이랑 대만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삼성전자에 러브콜을 보내고, 그런데 이게 삼성전자에만 하는 게 아니라 TSMC에도 하고 있고 일본에도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인텔 같은 미국 내 기업에게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바이든 대통령이 평택 공장에 가서 어떤 메시지를 좀 주는지 어떤 신호를 보내는지 이걸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의 삼성전자는 최근 3, 4일간의 뉴스만 보더라도 많은 기회와 많은 위기가 같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뉴스는 이 2가지입니다. 뉴스를 있는 그대로만 보지 마시고 좀 그 안에 숨겨진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하면서 투자하시면 좀 더 현명한 투자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어제 좀 매수를 했어요. 삼성전자를 더 매수를 했는데 그게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내일도 뉴스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삼전 뉴스의 우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